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화요일 이슈 다이브 함께합니다. 세 분 오늘도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0년 만에 빨간색 한번 입어도 되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민주당 그 포스터 보니까 빨간색으로 썼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님의 띠에도 빨간색이 조금 들어갔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특정 당의 후보라기보다 모든 국민의 후보다라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옛날에 이런 입고 나면 일부 당원들이 싫어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맘 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 보수도 안고 간다. 네. 사실은 뭐 빨간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요. 빨간색. 자 오늘 빨간색 립스틱 바르고 오신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제 눈엔 핑크색이거든요. 빨간색이 맞습니다. 무엇인지를 제가 그럼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그리고 한 분 더 나오셨는데 뭐 네. 본인 소개하실래요? 약간 삐지셨어. 아까 그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방위 옷 입고 나왔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진짜 민방위라. 무생무치. 바뀌기 전 민방위 옷 색깔이네요. 그래서 예. 뭐 이게 바바리 옛날 어디서 거군요. 갖고 온 건데 다들 민방위라고 인식하시더라고요. 혹시 한덕수 후보 마음에 든 거는 아니죠? 왜 그러세요? 교수님 절 보내지 마세요. 네.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디스하면서 방송하는 네. 그런 분위기 오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슈 다이브 일단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 경선 3차 진출자들이 네. 가려졌습니다. 네. 2명으로 추려졌고요. 김문수, 한동훈 와. 2명이 3차 경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는 네. 탈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50대 50 그러니까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요 합쳐서 50% 요렇게 조사가 됐고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씩 득표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2명이 3차 경선을 치르게 됐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상하셨습니까? 김문수, 한동훈? 예, 저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아까 방송 전에 오랜만에 말이 없었던 이유가 뭐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할 말이 없더라. 이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저 솔직히 요즘 그 엄정화 씨의 몰라 이 노래 아세요? 그때 예. 복장 이만한 이어폰 이렇게 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후보 모두 귀에다가 뭐 이만한 혹시 거 두고 알고 있는 가장 최신곡입니까? 네. 몰라. 민심은 몰라. 예. 이런 경선인 것은 아쉽습니다만 어째 이제부터라도 두 사람이 좀 국민들 보기에 그래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토론은 저 정도 수준이어야지 하는 걸 그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난 바람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토론 수준이. 네, 예. 몰라. 근데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당원들의 그 어떤 성격이 이번 결과로 좀 드러났다라는 걸 당심이 좀 반영이 많이 됐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어떤 종교 단체든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네. 분들이 되게 당원 가입이 많았다는 얘기를 예.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김문수 씨 보고 느꼈거든요. 이분의 어떤 비전과 어떤 모습을 보고 지금 대통령감이라고 판단했는지 되게 놀라웠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정광훈 목사랑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걸로 의심하는 여러 가지 대목이 있었잖아요. 예. 정광훈 목사 약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심지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이 정광훈 목사 판지 뭐 신천지인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부디 안 그러길 바라지만 솔직히 그런 의심도 좀 든다. 왜냐하면은 종교계가 일부가 굉장히 조직세가 세요. 그래서 좀 그런 의심도 든다. 물론 네. 그 김문수 후보 본인은 토론 과정에서 그 뭐 자유통일당이죠. 네. 그리고 이 정광훈 씨와의 관련성을 좀 부정하는 듯한 언급과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과거 이력은 뭐 소위 말하는 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그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지금 이제 다들 말씀 열심히 하시길래 이제 해야지. 이제 하려고 예.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당내 선거는 당심이 민심을 견인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 당심에 그래도 윤석열 씨 파면 이전까지는 국민의힘의 당심이 한 7, 80%는 윤심이라고 봤는데 파면되면은 보통 이제 정상적
상대적인 체계로 좀 굴러가면 아무리 윤심이 남아 있어도 한 3, 40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예. 여전히 그 윤심이 발휘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여전히 윤석열을 잊지 못하는 당심이 있고 외부에서는 윤석열로 또 대변될지 모르는 지금 윤석열과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 한덕수라는 또 이제 외부 후보가 또 윤심을 또 앞으로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범보수 정당의 선거는 저는 갈수록 좀 미궁에 빠져들고 있고 이게 정말 좋은 시그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결과가.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뉴스타이프 오기 전에 그 내용을 다 보고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홍준표 후보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패배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모든 후보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일단 지금까지 경선을 치른 소감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말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올라간다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올라간 두 분이 앞으로 선거할 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가 외부에서 기다렸다가 본선에 올라갈 한 명이 결정됐을 때 다시 단일화라는 거는 이건 사실 좀 반칙인 것 같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원샷 경선을 한덕수가 입당을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재강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약간 본인도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걸 감지한 거 아닌가 약간 그게 드러난 것 같고요. 안 후보는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승복 발표를 하는데 종이를 꺼내요 여기서 꺼내서 있는 그대로를 읽습니다. 그만큼 준비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후보와 홍 후보는 다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전혜연 교수님 같은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조금 이제 취재가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 고관여층들은 김문수 후보를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 이제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한동훈 후보에게 결선에서 그리 유리한 선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다라는 게 그 방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흔히들 하는 평가로 이 4명이 있을 때 3대 3대 3 1 그러니까 3331로 봤다. 네네. 예를 들면 1위 안철수 후보라면 나머지 3명은 333 정도로 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그 홍준표 후보 쪽의 표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뭐 찬탄 반탄 이렇게 나눠져 있던 구도에서 결국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한동훈 후보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면 네. 이게 뭐 1대1 대응이 될 것이냐 결국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텐데 네. 그 이야기에 앞서서 떨어진 홍준표 후보 네. 3세판 다 했고 나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시민이 되겠다. 예, 그러니까 뭐 흔히들 하는 말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힘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 경험은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고 정치 경륜으로 봤을 때 어느 후보에게도 뒤지지 않는 후보이면 충분한 그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번 경선 자체를 준비를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건 토론 과정에 다 드러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상대 후보를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스피치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홍준표 후보가. 네. 근데 강력한 그 후배를 만났죠. 이제 깐족 후배입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이제 맞수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컨텐츠가 노출이 됐어요. 심지어 자신의 저서에 담긴 내용조차도 그냥 좋아 보여서 썼다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경험은 많은데 단기 필마에서 실제 뭐 과거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무려 24%라는 득표율을 얻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패전 투수의 역할만 하다가 이렇게 소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컨텐츠가 모자랐다. 그리고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세대 교체의 어떤 피해자가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홍준표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한 후보에게 그것을 그대로 노출시켜줬고 당원들이 그런 대목에서 실망을 했고 두 번째는 지도자성과 대통령 다움인데 그게 없었어요. 원래 이제 본인이 어떤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좀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당내에서 뭐 독고다이다 나는 어떤 뭐 개파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노출이 됐고 예. 말미에는 조직
그 내부에서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건 뭐 전혜인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홍준표 캠프에서조차 이탈해서 다른 캠프로 옮겨가거나 지지 선언을 말미에 해버리는 뭐 예를 들면 범친윤 주자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홍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정치를 오랜 기간 해왔지만 내가 쌓아놓은 게 없구나라는 그런 회한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올드 깐족이 뉴 깐족이 졌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를 제가 사실은 기자일 때 취재 담당 기자였어요. 예. 근데 그때는 강북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고 나름 이제 자기가 서민 지역에 사는 소장파였다. 근데 이게 점점 어떤 당의 주류로 편입되면서 극단적인 극우 발언 이런 거 약간 재미를 봤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 본인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정치인이 더 넓어져야 되고 시대 흐름에 맞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도 하고 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시장 출마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급을 임으로 낮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홍카콜라란 말 알지 않아요? 좀 이 떨어진 후보한테 이제 저는 신물 마셨을 때 기분 나쁜 거 있죠. 왜냐하면 홍카콜라 김 빠졌다. 김 빠진 정도가 아니라 쉬었어. 신물을 왜 드세요? 쉬었어. 김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왜 먹어요? 우리 오윤혜 평론가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토론을 정말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한 거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 이제 홍준표 끝났다. 저 정도밖에 안 돼라는 실망감이 이제 표를 이탈하는 가장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장면은 그건 뭐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바퀴벌레 그 얘기 말고 저기 인신공격을 한 거 있죠. 예. 생머리, 예. 키높이, 속옷 보정속옷 몰라. 이거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 보수 내부의 당원들 지지자분들이 매우 실망했을 거라고 결정적 장면이 네. 됐을 것이다. 네네. 네. 그 따지자면 홍준표 후보는 그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새누리, 한나라, 신한국까지 쭉 있을 때 계속 있었던 인물이고 계속 그 정당에서의 어떤 계파 없이 혼자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강성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의 강성 이미지는 얼마만큼 친윤이냐, 얼마만큼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느냐가 강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히려 더 센 김문수라는 후보를 만난 것이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는 더 센 사람 뽑지 뭐 이런 것들이 작동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자연이 된 홍준표는 또 어떤 모습일까? 그럼 대구시장은 비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허들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국힘 의원들은. 우리 고현주님도 대구시장 이런 거 좀 제가요? 저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토론을 뭐 집중적으로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번 경선을 보면서 대구시장 갑자기 구미 땡기네. 이게 허들이 되게 낮아요. 이 원하는 도덕성, 능력의 기준이 다른 당에 비해서는 허들이 너무 낮다. 이렇게 민낯이 이 정도면은 뭐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여기 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대구시장 좀 고민해 보시기를. 제가 대구에서 또 생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분들이 좋아할 외모십니다. 대구의 남자. 자, 네.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랐네요. 자, 국민의힘 이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경선은 경선이고 뭐 대부분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경선이 이렇게 치러지고 있고 최종 후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3일 김문수와 한동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네. 그럼 5월 3일 이후에 최종 후보가 나오면 결국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한덕수 대행은 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아직은 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하지만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던데요. 입으로만 얘기 안 하지. 어느 매체를 봐도 다 출마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한덕수 대행 얘기는 좀 이 뒤로 미루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경선 왜 하는 걸까? 저는 궁금한 게 단일화를 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되면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나와서 둘이 단일화를 하면 누가 후보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여론 조사를 하든 뭔 방법을 통해서 한 명을 한 명을 고를 텐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문수 덕수 크로스 을지문덕을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이름 따가지고 문덕. 네. 아니 이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후보 뭐
되는 것과 동시에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뭐랄까요 추대 개념으로 네. 헌납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아 한덕수에게 헌납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저는 한덕수를 먹어서 내가 커진다고 생각해서 다 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최종 후보를 한덕수로 내세워서 힘을 주는 느낌.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한덕수 후보 되게끔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로 보아.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러고 있는데 이 당의 경선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렇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네들끼리 집안 싸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대선 막바지에 한 사람 딱 해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나면은 그 잼버리 참사 때 나 하버드야 뭐 이런 거 양산 뜨고 나타난 거 최근에 논란이 그때 저 되는. 화장실 청소했었죠. 네. 네. 이거 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이 격변하는 21세기에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너 대통령 한번 나가 다음에 나 좀 밀어줘. 이게 굉장히 저는 사실 불쾌한 거죠 유권자 입장에서. 또 하나 을지문덕 장군 어디다가 대고 비교합니까? 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웬만하면 타당 후보들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는데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 김문수 후보가 상습적으로 쓰는 말이 빨갱이 타령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덕수 툭하면 하버드 타령. 그래서 둘이 합하면 빨간 하버드나 뭐 빨간 뱀장어 정도 이렇게 조어가 나온다. 그래서 함부로 울지문덕 갖다 붙이지 말아라. 예. 뭐좀 하버드 엠블럼이 붉은색이긴 해요. 어제 보수 인사 조갑재 씨가 예. MBC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 아무 생각 없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2,000명 내질렀을 때 그거를 제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역할이 총리인 한덕수였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내질리는 예. 걸 보고 어떤 단어를 표현하셔서 기억이 안 거의 매국노에 가까운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그 정도로 되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3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무능력 그 자체였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탈락한 후보가 됐지만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하면서 정확하게 그 국가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네. 한동훈 후보를 직격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었던 그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선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뭐 이런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 다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로 더 강성으로 평가되는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더 가까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한동훈은 어떠냐? 네.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한덕수와의 단일화 뭐 지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아 한동훈 씨는 아 네, 그래요? 네. 요즘 왜 이렇게 과자를 먹어요? 먹방을 너무 찍던데. 새우깡? 아 새우깡뿐만 뻥이요? 이전에 이따만한 뻥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약간 나르시시즘에 예. 극단으로 가 계시던데. 수많은 과자들이 뭘 등장해요.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죠. 서민적이다. 아니, 아 무슨 과자 먹으면 서민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네. 본인이 그 이제 과거 어떤 커피 전문점 예로 들면서 S, 스타벅스였나요? S, 네.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기 어려운 곳이다라는 그런 유사한 발언을 했던 적이 그랬어요.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발언을 뭐랄까 좀 희석시키고자 네. 유튜브 라이브로 굉장히 대중 소통을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나는 이런 것도 먹는다. 기타는 왜 쳤을까요? 기타는 마니아적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이 마케팅을 네. 할 때 아 네. 약간 홍보를 할 때 요거는 한 축은 서민적인 거고요. 네. 한 축은 나는 마니아적인 측면도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럼 기타 칠 때 앞에 보니까 조리퐁이 있던데. 아, 그쵸? 조리뽕. 이게 어떤 이제 조화로운 거죠. 그럼 어. 무덤은 왜 간 거예요? 무덤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경주 네. 갔었잖아, 경주. 뭐 호떡으로 지금 막 이거 막 짠하고 막 되게 그런 모습이 되게 어색하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아니, 야, 저는 메시지를 캐치하는 윤혜 씨는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건데 표정에서 너무 너무 많은 게 왜 이거지. 짠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재벌 총수 데려가서 떡볶이 먹인다고 경제 살아요라고 이제 윤석열을 이렇게 비판을 돌려서 까게 했더라고요. 뭐 우리 의원회 선생님께서 지적한 대로 가면은 그럼 한동훈 후보님 새우깡 먹는다고 내란 동조자들이 없던 일이 됩니까? 본인이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황태자 노릇한다는 게 새우깡 먹는다고 없어져? 섬인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건희 씨가 만두 먹으면서 내 스타일 했으니까 김건희 씨 서민이에요? 좀 있으면 우리 다이아 얘기도 하겠지만 이게 좀
뭐 홍준표 후보가 뭐 너무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너무 나르시시스트적이고 이벤트 정치 그만하라는 지적은 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 이거 소민 코스프레 되게 기분 나쁘네요. 본인의 집안, 부인, 장인 다 뭐하고 자기 딸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보여주는 컨셉을 잡은 것을 대부분의 유권자들 국민들은 간파해버렸다. 그 중에 이제 선거 공보물 중에 말이죠. 네. 그 계엄을 본인이 해제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느라고 누구처럼 숲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문구를 달았던 공보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민주당 이제는 후보죠. 민주당 후보를 저격하는 듯한 공보물을 내놓았고 네. 그 공보물로 하여금 민주당에서는 늘 하던 허튼 소리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이 공보물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연구원에 계시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자격지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 와중에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저희 당에 비례대표 1번인 서미화 의원님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담 넘으셨잖아요. 담 넘은 영상이 공개되어 있어요. 민주당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목숨 걸고 움직였고 실화인데 제가 아는 당직자 서울에 있는 구의원이에요. 여성분이고 애들 엄마예요. 애 둘을 다시는 못 볼 각오하고 울면서 애들 껴안아주고 나왔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이 안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 개헌됐으면 본인 체포조 됐었고 케이블타에 묶여서 무슨 일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좀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 물어뜯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건 좀 야비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본인의 리더십이 만약 정말 셌으면 18명만 국회 개헌 과정에 참여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당대표 그냥 무시하고 의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무리 나르시스트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국민들한테 감사해야죠. 뭐 이재명 후보도 후보지만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뭐 이거, 민주당 네. 의원들 목격담도 많고 실제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한동훈 당시 대표를 도와주신 국회의원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실제 토론 과정에서 이미 지적을 했지만 자신이 원외일 때는 국회 구경도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본회의장 못 들어갑니다.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그 팩트 체크는 또 홍준표 다 해줬어요. 후보가 했죠. 예. 네. 계엄 해제는 야당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했죠. 이거 주어가 바뀐 것 같아요. 나 한동훈은 본 회의장에 숨었고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했다. 그냥 주어만 바꾸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왜 숲에 숨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이 숲에 있어요? 이재명 당시 대표가 네. 그 계엄군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 한준호 의원과 함께 이동하면서 국회 그 인근에 있는 그 숲,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 쪽으로 가는 그 네. 숲에 잠시 있었다라는 얘기를 뭐 매체나 이런 곳에 뭐 그 후일담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두고 숲에 숨었다. 겁이 나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12월 3일 밤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라이브로 그 현장을 봤잖아요. 다 알아요. 맞아요. 예. 한동훈 대표는 라이브에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심지어. 겁먹은 예. 얼굴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선거 전략상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또한 유권자들이 평가하지 않겠나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저 박영식 평론가가 지금 비장의 성대모사를 하나 했는데 그 윤혜 씨 말이랑 묻혀가지고 누구요? 예, 누구요? 넘어갔었잖아요. 진짜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예. 야당이 막았죠. 똑같아요. 숟가락 한 후보가 막은 게 아니죠. 똑같다. 야당이 막았죠. 그래 하면 안 되죠. 표정도 똑같아. 잘했다. 내 원외 인사한테 근처도 못 가셔요. 네. 잘했어요. 그러죠. 아유. 인자. 이제 좀 쉬어요. 예. 네. 지금 됐으면 오늘 할 일 다 하신 거죠? 똑같아요. 잘했어.